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인진의 대표 성영준입니다. 오늘 해양수산 스타트업 주식회사 인진의 사례를 간단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주식회사 인진의 이제 파운더이고 또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인진의 독특한 파력발전 시스템인 인웨이브 시스템의 발명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전공도 화학공학을 전공해서 에너지 회사인 SK 주식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플랜트 엔지니어로 이제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사에 와서 또 에너지, 화학 이런 쪽 분야의 이제 사업 부서에서 이제 경험을 쌓았고, 창업을 결심하고 바로 창업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 사업 기획 부분을 담당하는 이사로 한 2년 정도 경험을 쌓은 후에 이제 창업을 한 그런 케이스고요. 좀 독특한 점은 저는 대기업과 또 중기업, 또 소기업 점점 작아지긴 했지만 모든 사이즈의 회사를 다 한 번씩 경험해 봤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창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파력발전이라고 해양의 파도가 갖는 에너지를 전력으로 생산하는 그런 솔루션을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상용화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이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인지 간략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 컨테이너처럼 생긴 안쪽에 발전에 필요한 모든 기계 장치, 발전기,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은 이제 육상에 설치가 되고요. 바다에는 파도가 칠 때 파도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이제 부유체, 그리고 부유체와 육상부를 연결해주는 로프, 최소한만 바다에 설치가 됩니다. 그럼 이 파도가 칠 때 이 로프에 이제 톤 단위의 힘이 걸리게 되는데, 그 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설치 대수를 조절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용량을 맞추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제주도에 설치한 저희 실외업 테스트 사이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도에 의해서 부유체가 이제 움직이면 이 로프가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 로프가 발전기를 계속 일정하게 돌리는 그런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전력이 파도 치듯 생산이 되는데, 지금은 이 일정하게 계통에 보내는 것까지 다 테스트가 되어 있어서 이제 상용화 제품을 내년 정도 설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력 발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온쇼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파력 발전들은 오프쇼어 방식이라고 그래서 먼 바다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먼 바다에 설치했을 때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파도가 풍부하고 뭐 대규모 프로젝트 하기에 적합하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회사들 혹은 연구 개발을 하는 데들은 오프쇼어 쪽에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접근이 좀 달랐어요. 저희는 파력 발전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가라는 게 저희의 질문이 아니었고, 섬 지역에서 사용하는 디젤 발전을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가 저희의 질문이었거든요. 아마 저희도 파력 발전으로 사업을 해야지라고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오프쇼어로 자연스럽게 갔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으로서 파력 발전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프쇼어가 아닌 온쇼어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오프쇼어 방식은 먼 바다에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진 전기를 쓰려고 가져오는데 해저 송전 케이블이 들어가요. 이게 100억 원 단위로 들어갑니다. 뭐 최소한 100억 원, 뭐 많게는 뭐 1000억 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섬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1000명, 2000명 이 정도만 살아도 많이 사는 섬인데, 그런 정도 규모에서 송전 비용만 뭐 그렇게 뭐 몇백억 단위로 설치를 해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 해저 송전 케이블을 없애는 파력 발전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온쇼 방식의 파력 발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력 발전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2011년에 페이퍼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파력 발전을 시작한 건 2012년부터인데요.
거의 한 9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어떻게 보면 매출 없이 연구 개발에 집중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온 편입니다. 뭐 보통 해외에서는 저희 정도 기술 단계에 오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려요. 뭐 12년, 뭐 어떤 데는 뭐 18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이제 걸리는데 저희는 이 온쇼어 방식이 오프쇼어 방식에 비해서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일단 사이즈가 작아도 되고 땅에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부분들,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빨리 왔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연구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태생적인 아이템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시간에 대한 사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커브는 흔히 이 J 커브라고 부르는 커브죠. 이 부분이 보통 창업 초기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무엇인가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계속 상황이 금전적으로 보면 계속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돈은 먼저 들어가는 거죠. 연구 개발하고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서 뭐 테스트도 하고 시장의 인정도 받고 그래서 판매를 해야 그때부터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계속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 게 먼저고 회수되는 건 나중이다 보니까 사실 모든 사업, 대부분의 사업은 다 이런 J커브를 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 사업에 따라서 이 J커브의 크기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숙명적인 그런 커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창업을 하고 어떤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시장에서 반응도 살피고 뭔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하는 그런 모색의 과정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계속 어쨌든 자금은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되고 회사의 이제 자금 상황이나 어떤 경제 상태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모프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모프라고 하는 단계는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서 뭔가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고 뭔가 뭐 변화할 것들은 변화하고 뭐 여기서 접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리고 딱 접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이 시간이 변화의 시간인데 이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최적화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시장에서 작은 성공들을 거두고 그런 과정 이후에 이제 스케일업을 하고 어떤 성과를 얻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자금 수지가 여기는 이제 흑자라고 보면 되고요. 이쪽은 적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 흑자와 적자의 경계가 되는 그 사이의 구간을 우리가 흔히 데스밸리라고 부르는 구간이죠. 뭐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사망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저희 인지는 사실은 지금 한 이 정도에 와 있어요. 이 모프 단계를 지나서 이제 데스밸리의 끝자락이 이제 보이는 그런 단계에 있고 아직 스케일업 단계나 하베스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단계인데 저 데스밸리를 지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데스밸리 특징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뭐 예비 창업자 분들이라든지 창업 초기에 계시는 분들이 되든 어떤 분들이든 창업을 결심을 했다면 이 데스밸리는 본인이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스밸리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가장 큰 고통은 두려움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망할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멘탈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심신이 피폐해져요. 이 단계에서. 그리고 실제로 많은 창업 기업들이 이 단계에서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피벗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템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아무튼 정말 죽을 수 있는 지점이고 실제로 또 많이들 죽습니다. 그래서 저 데스밸리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저 부분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데스밸리의 처음 부분은 계속 어쨌든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지는데 이게 J커브의 시작인지 끝없는 추락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 시간을 감내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런 보장을 스스로 믿을 수는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정말 제이컵의 처음에 초반에 있는 건지 이게 끝없이 추락하는 그 나락에 빠진 건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심적 고통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견뎌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이 추락인지 제이커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면서 보니까 결국 창업자 본인의 문제더라고요. 처음에 이 부분만 떼놓고 보면 추락이나 뭐 제이커브나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지나서 제이커브로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는 아이템의 문제도 아니고 시장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창업자의 마인드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창업자분들이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자기와의 전쟁인 것 같아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멘탈을 공격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이었고 실제로 뭐 대기업에 다니거나 중소기업에 다닐 때는 사실 이런 고통을 별로 겪어본 적은 없어요.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다 원만했고 웬만큼 어려워서는 별로 이렇게 힘들어 보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데스밸리가 깊어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가장 큰 지배하는 부분은 이 두려움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이 두려움하고 많이 싸우게 될 텐데 뭐 투자를 받기도 하고 또 보통 처음에 투자 받을 때는 3F 투자라고 그래서 뭐 패밀리, 뭐 프렌드, 뭐 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지나가면은 뭐 이제 뭐 VC라든지 뭐 시장의 마켓머니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본인도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빚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 남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버든으로 정말 내가 이 사업 잘못 시작해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가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분노나 원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생각한 만큼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나 원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사회가 아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이런 거야 뭐 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원망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많지는 않았는데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욕심으로 유혹도 많이 와요. 지금 내가 이것을 내 가치관에 맞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든지
여기서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그 유혹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적인 전쟁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의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창업자들에게 이 단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포기. 아, 그만둘까? 여기서 접을까? 여기서 접는 게 스탑로스, 손절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 앞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 창업자들로 하여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 상황이 얼만큼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포기하면 그 순간 끝입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끝나는 순간이죠. 포기하면 일단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고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포기하는 순간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에는 가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하는 그 지점, 원래 가려고 했던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포기하지는 않았었고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현재의 모습은 많은 좋은 모습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선 저희 파력발전 기술이 이제 TRL이라고 하는데 기술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 7단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력발전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상용화에 도달했을 때 TRL을 9단계로 보거든요. 그래서 총 9단계 중에서 한 6, 7, 8, 요 한 3단계 정도를 프리커머셜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한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몇 년 전 기준으로 보고된 업체들 기준으로 한 300개 정도의 업체들이 파력 발전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TRL 6, 7, 8 정도에 와 있는 데들은 한 20개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어쨌든 탑티어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20개 정도의 업체 중에 저희처럼 온쇼 방식으로 TRL이 이 정도 와 있는 데들은 저희 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리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저희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러브콜도 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 개발을 오랫동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왔더니 이제 특허도 한 126건 정도, 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등록이 됐고 절반 정도는 아직 심사 중인데 아마 다 등록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투자 유치는 한 170억 원 정도 받았어요. 그 중에는 SK 이노베이션에서 받았던 투자, 산업은행에서 받았던 투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저런 부분들 때문에인지 사실 오늘 맨 처음 그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랑 스케일업을 놓고 강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저희 회사는 이제 데스밸리가 끝나가는 그 정도 지점에 있고 스케일업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제가 거절했었죠. 예. 아무튼 지금은 내년 정도면은 저희가 상용화 시켰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캐나다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뭐 베트남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모로코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앞에 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영국에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영국하고 모로코하고 국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저희 영국 법인이 선정돼서 모로코의 국영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랑 그 SPA라고 아무튼 그 협약을 맺고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 영국은 세계에서 파력 발전의 가장 선두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영국을 대표하는 저희 무늬만 영국 기업인데 영국 법인이 8력 발전으로 영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선정돼서 그런 협약에 참여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쉽게 하지는 못하겠으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가 가려고 했던 원래 그 지점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목표 지점하고 가까워지는 것만큼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선 먼저 저희 사례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 데스밸리를 지나가면서 얻었던 그런 인사이트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